혹시 아직도 취미생활이 없으신가요? 은퇴하면 그냥 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취미생활이 없는 은퇴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4만 8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취미활동을 가진 노인이 사망률이 22% 낮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즉, 돈이나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라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꼭 해야 할 취미 탑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 발표한 한국인의 은퇴 후 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취미활동이 없는 사람들의 8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는 횟수가 일반인보다 3.2배나 많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로는 취미활동과 건강의 상관관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65세 이상 성인 1만 2천 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인지 기능은 취미활동 그룹이 39% 더 우수합니다. 우울증 발병률은 63% 감소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도 71% 감소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도 평균 2.8회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2022년 논문을 보면 새로운 활동을 배우고 실행할 때 뇌에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주는 일종의 뇌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 1 무료암에서 벗어난 김님의 변화입니다. 73세 김님은 2년 전 남편을 잃고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년처럼 느껴진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시작한 작은 취미 하나가 김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개월 후 김 씨를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우울감 측정 지수도 처음 만났을 때의 8.2점에서 2.1점으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가 시작한 취미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노후 취미 활동의 3가지 핵심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왜 취미 생활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뇌 건강 증진 효과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2021년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뇌 MRI 촬영 결과 전두엽과 해마 부위의 부피가 평균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연결망 확장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학과의 대규모 연구 참여자 8,400명에서는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사회적 만족도가 평균 4.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신체 건강 개선입니다. 일본 도쿄 의과치과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기적인 취미활동 참여자들의 근력 저하 속도가 일반인보다 45% 느렸다고 발표했습니다. 1위 취미활동 완전 분석 1위 원예치료 호터컬처럴 세러피 마이너스 정원 가꾸기의 과학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바로 원예치료, 쉽게 말해서 정원 가꾸기예요. 집에 마당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텐데 베란다 한 구석, 심지어 창가의 작은 공간이면 충분해요. 과학적 근거로는 원예 활동의 놀라운 치료 효과입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3년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 23개 논문 총 4,647명 대상에서 원예 활동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생리적 효과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 평균 38% 감소했으며 혈압은 수축기 혈압 평균 9.2mmHg 감소했고 심박수 분당 평균 7.3회 감소했습니다. 면역력 지표 NK세포 활성도 23% 증가했습니다. 심리적 효과입니다. 우울감 척도 pHQ-9 평균 4.2점 개선되었고 불안감 수치 GAD-7 평균 3.8점 개선되었습니다.
삶의 질 지수 평균 31% 향상되었고, 자존감척도 평균 28% 상승했습니다. 실제 사례인은 베란다 토마토로 인생이 바뀐 최님. 65세 최님은 은퇴 후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7개의 약을 드셔야 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셨죠. 그러던 중 딸이 선물해준 방울토마토 모종 하나를 베란다에 심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복 혈당은 145mgdl에서 108mgdl로 떨어졌으며 혈압은 15,095mmHg에서 13,582mmHg로 떨어졌어요. 복용 약물도 7개에서 4개로 감소했고 우울감 척도도 8.5점에서 3.2점으로 낮아졌습니다. 최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토마토가 얼마나 자랐나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손자에게 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예 활동 시작하는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초보자용 식물 선택 첫 달입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바질, 로즈마리 추천. 필요한 도구는 화분지름 20cm, 배수충용 자갈, 원예용 흙. 초기 투자 비용은 2만 원 내외입니다. 2단계 일상 루틴 만들기 2에서 3개월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물주기 및 상태 점검하세요. 주 1회는 잎 따주기 및 가지치기 해주세요. 월 1회는 흙 추가 및 화분 정리하세요. 3단계는 확장 및 전문화 6개월 이후입니다. 계절별 작물 재배 계획 수립하세요. 동네 원예동호회 가입도 권장합니다. 수확물 요리 및 나눔 활동도 참여하세요. 원예 치료의 과학적 메커니즘.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식물을 기르면서 흙을 만질 때 mycobacteriumVACCA라는 토양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 세균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주변에 취미 생활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계절별 원예 활동 가이드도 알려드릴게요. 봄 3에서 5월의 새 시작의 계절입니다. 추천 식물은 상추, 시금치, 무, 당근입니다. 주요 활동은 씨앗 심기, 모종 옮겨 심기입니다. 기대 효과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입니다. 여름 6에서 8월은 성장의 계절입니다. 추천 식물은 토마토, 오이까지, 고추입니다. 주요 활동은 물주기, 지지대 설치, 수확. 기대 효과는 성취감과 보람, 가족과의 나눔입니다. 가을 9에서 11월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추천 식물은 배추, 무, 갓, 쪽파입니다. 주요 활동은 대량 수확, 저장식품 만들기입니다. 기대 효과는 풍요로움과 만족감입니다. 겨울 12에서 2월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추천 식물은 실내 허브류 바질, 로즈마리. 주요 활동은 내년 계획 수립, 도구 정리입니다. 기대 효과는 안정감과 내년에 대한 기대입니다. 2위 취미 활동 심화 분석. 2위는 독서 치료 BIBLIOTHERAPY 책을 통한 마음 치유입니다. 두 번째 추천 취미는 독서 치료, 단순한 독서가 아닌 체계적인 독서 활동이에요. 과학적 근거는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독서를 할 때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들입니다.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전두엽 계획 수립과 판단력 담당 활성도 42% 증가입니다. 측두엽 언어 이해와 기억 담당 활성도 38% 증가입니다. 두정엽 공간 인식과 주의력 담당 활성도 35% 증가입니다. 후두엽 시각 처리와 상상력 담당 활성도 29% 증가입니다. 실제 사례 3은 독서 클럽으로 새 인생을 찾은 박님 이야기입니다. 70세 박님은 남편이 치매에 걸려 10년간 간병을 하다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긴 간병 기간 동안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죠. 10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간 게 병원 가는 것뿐이었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고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 박 씨에게 전환점이 된 건 동네 도서관의 독서 토론회였어요. 6개월간의 변화입니다.
읽은 책 권수는 월 평균 4.2권 이전에는 0권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독서 모임 회원 12명과 친분 형성했습니다. 사회 참여도는 도서관 자원봉사 시작했습니다. 우울감 지수는 9.1점에서 2.8점으로 PHQ-9 기준 낮아졌습니다. 박 씨는 책 속 주인공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내 마음도 치유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독서 치료의 3단계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개인 독서 1에서 2개월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개발한 시니어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법입니다. 추천 도서 목록을 소개합니다. 자전적 에세이는 나는 87세 현역 의사입니다. 시노하라 요시노리입니다. 치유 소설은 아몬드와 소년평은 감정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실용서는 죽음을 앞둔 노인을 위한 철학과 토드 메이입니다. 독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30분씩 규칙적 독서입니다. 감상 일기 작성 주 2회, 각 300자입니다. 인상 깊은 구절 필사하기입니다. 2단계는 소그룹 토론 3에서 4개월입니다. 같은 책을 읽은 4에서 6명이 모여서 주 1회 토론합니다. 토론 주제 예시는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토론 효과는 스위스 바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독서 토론 참여자들의 언어 유창성이 평균 34% 향상되고 사회적 자신감이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3단계는 창작 및 나눔 6개월 이후입니다.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써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활동을 합니다. 뇌과학으로 보는 독서의 놀라운 효과는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인 진해 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연구를 보면 정기적인 독서가 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입증되었어요. 12개월 독서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입니다. 작업 기억 용량이 27% 증가했습니다. 언어 이해 능력은 31% 향상되었습니다. 추상적 사고 능력은 23% 증가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35%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소설을 읽을 때와 논픽션을 읽을 때 뇌활동 패턴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소설 독서는 감정 처리 영역 변연계 활성화되고 감정 지능 향상되었습니다. 논픽션 독서는 논리적 사고 영역 전전 두피질 활성화되고 분석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 독서 처방전은 60에서 65세는 새로운 도전기입니다. 추천 장르는 자기계발서, 여행기, 요리책. 독서량은 월 2에서 3권. 목표는 은퇴 후 새로운 목표 설정입니다. 66에서 75세는 지혜 나눔기입니다. 추천 장르는 회고록, 역사서, 철학서. 독서량은 월 3에서 4권입니다. 목표는 삶의 경험과 책 내용 연결하여 지혜 축적입니다. 76세 이상은 마음 치유기입니다. 추천 장르는 시집, 수필, 가벼운 소설. 독서량은 월 2권입니다. 목표는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시니어 라이프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3위 취미활동 종합 분석입니다. 3위는 요리치료 쿠율리네리 세러피는 음식으로 하는 마음 치유입니다. 세 번째 추천 취미는 요리치료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리 과정 자체가 치료 효과를 가져다주는 활동이에요. 과학적 근거는 요리가 뇌에 미치는 다중 효과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노아 연구소와 교토대학교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참여자 5,832명, 추적기간 8년에서 요리 활동에 놀라운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주입니다. 집행 기능 계획 수립은 43% 향상되었습니다. 작업 기억은 38% 증가되었고, 주의 집중력은 35% 개선되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은 41% 향상되었습니다.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손목 및 손가락 관절 유연성이 29% 증가되었고, 미세 운동 능력은 34% 향상되었으며, 후각 및 미각 민감도도 26% 개선되었고, 영양 상태는 종합 점수 31% 향상되었습니다.
요리 치료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은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신경과학과 연구팀이 PET-CT를 이용해 요리하는 동안의 뇌 활동을 관찰했어요. 동시 활성화되는 뇌 영역은 1. 전전 두피질은 레시피 기억 단계별 계획 수립 2. 운동 피질은 칼질, 적기 등 정교한 손동작 3. 감각 피질은 냄새, 맛, 촉감 처리 4. 시각 피질은 색깔과 형태 인식 5. 변형계는 추억과 연결된 감정 처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활동은 매우 드물다고 연구진은 밝혔어요. 실제 사례는 요리로 치매를 이겨낸 정님입니다. 78세 정님은 2년 전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약물 치료를 권했죠. 하지만 정님은 약물 치료와 함께 특별한 선택을 하셨어요. 평생 요리를 해본 적 없는 남성이었지만 요리 교실에 등록한 거예요. 처음 3개월의 어려움은 칼 잡는 법도 몰랐어요. 양파 하나 썰면서 눈물 범벅이 되고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못했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6개월 후 놀라운 변화는 인지 기능 검사 K-MMSE는 22점에서 27점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70%에서 95%로 우울감은 거의 사라지고 사회 참여도는 요리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님은 처음에는 아내 없이 어떻게 살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음식해서 친구들 초대해요. 70년 넘게 살면서 가장 뿌듯한 시간들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계별 요리치료 프로그램은 1단계는 기초기술 습득 1에서 2개월입니다. 주차별 커리큘럼은 1주차 칼 잡는 법, 기본 썰기 2주차 계란 요리 계란찜, 계란 프라이, 스크램블 3주차 밥 짓기와 간단한 국물 요리 4주차 나물 무치기와 기본 반찬입니다. 기대 효과는 기본적인 조리 도구 사용법 습득 손목과 손가락 근력 향상, 악력 평균 12% 증가 성취감을 통한 자신감 회복입니다. 2단계는 응용 요리 3에서 4개월입니다. 목표 요리 목록 한식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양식은 스파게티, 샐러드, 스테이크 중식은 짜장면, 탕수육 일식은 초밥, 우동입니다. 인지 훈련 효과는 프랑스 리옹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바둑이나 체스보다 2.3배 높다고 발표했어요. 3단계는 창작 및 나눔 6개월 이후입니다. 창작 활동은 가족 레시피 재현하기, 새로운 퓨전 요리 개발, 계절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입니다. 나눔 활동은 요리 동호회 참여, 이웃과 음식 나누기, 손자녀에게 요리 가르치기입니다. 실제 요리교실 운영 사례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시니어 요리 아카데미 김 원장님의 증언입니다. 3년간 운영하면서 총 847명의 어르신들이 수료하셨어요. 그중 95%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하셨고 78%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변화들은 치매 초기 진단받은 82세 할머니는 6개월 후 인지능력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70세 할아버지는 건강요리법 배워서 혈당 조절 성공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집에만 있던 68세 할머니는 요리 모임 통해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 요리 프로그램은 60에서 70세는 건강관리형, 목표는 성인병 예방 및 관리, 추천 요리는 저염식, 당뇨식, 고혈압 관리식, 학습 포인트는 영양성분 이해,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70일에서 80세는 사회 참여형, 목표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추천 요리는 손님 대접용 요리, 명절 음식, 학습 포인트는 대량 조리법, 플레이팅 기술입니다. 81세 이상은 기능 유지형, 목표는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 유지, 추천 요리는 간단한 일품 요리, 건강 음료, 학습 포인트는 안전한 조리법, 영양 보충입니다. 취미 활동의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시니어 취미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 있어요. 의료비 절감 효과입니다. 정기적 취미 활동 참여자는 연평균 의료비 127만 원 절약,
주요 절약 분야는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62% 감소, 만성질환 관리 비용 34%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은 돌봄 서비스 이용 빈도가 43%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가 56% 감소, 요양시설 입소 연기는 평균 3.2년입니다. 경제활동 참여 증가되었습니다. 취미를 통한 부업소득 창출은 월 평균 35만 원,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자원봉사 참여율 78% 증가, 성공하는 취미생활을 위한 7단계 로드맵입니다. 1단계 자기진단 및 목표 설정 일주, 위의 평가 도구로 자신의 상태 파악, 취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 설정, 가족이나 친구와 목표 공유하기입니다. 2단계 정보 수집 및 계획 수립 일주, 지역 내 관련 시설이나 모임 조사, 필요한 용품이나 비용 계산, 주간 스케줄의 취미 시간 확보입니다. 3단계 시범 참여 및 체험 2주, 원에는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 독서는 관심 분야 책 1권 완독, 요리는 간단한 요리 3가지 도전, 4단계 정식 시작 및 루틴 형성 4주, 매일 또는 정기적인 활동 시간 설정,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일지 작성, 작은 성공 경험 축적, 5단계 사회적 연결 확대 8주, 관련 동호회나 모임 참여,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경험과 노하우 나누기, 6단계 심화 학습 및 전문성 개발 12주,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 습득,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도와주기, 관련 자격증이나 인증 취득입니다. 7단계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평생, 계절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 마련, 건강 상태 변화를 고려한 활동 조정, 새로운 도전 요소 지속적 추가입니다. 주변에 취미 생활이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희망적 미래와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후 최고의 취미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1위 원예활동 스트레스 38% 감소, 면역력 23% 증가입니다. 2위 독서치료 인지능력 39% 향상, 우울감 63% 감소입니다. 3위 요리치료 치매 예방 효과, 사회적 관계 개선입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수년간 연구한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80세에 전문가가 된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취미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화분 하나, 책 1권, 간단한 요리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 2막이 시작될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